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18 43주년입니다. 자, 뭐 여러 정치인들, 아마 정치권이 총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통령, 아직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여당이 다 참석을 하는데, 이 진정성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진정성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참석이냐 아니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시민들, 광주 시민들입니다. 광주 시민입니다. KBS 광주 방송 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18 정부 여당의 진정성에 대한 광주 시민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이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가 17.8%. 여당의 진정성. 그렇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가 부정적인 의견이 71.6%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석도 참석이지만 대체적인 이 여론에 숨어있는 의견은 얼마만큼이나 진정성을 보이느냐, 일관되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거 중에 하나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정을 하자, 개헌을 하자라고 민주당의 어떤 제안. 대통령실 반응은 그러면 안 된다. 무슨 5.18 정신 모독하지 마라. 하려면 같이 해야 되지. 꼼수 부리지 마라. 국면 전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 지금 속보가 30분 전에 나와 있는데, 금방 나왔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이 야당의 주장,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 등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5.18 정신 모독이다.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라는 게 5.18 정신 모독이지. 그 근거는 이게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5.18과 관련된 발언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이었죠. 2021년 11월에 광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는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다만은 여기서 광주 시민들 기대한 거는 헌법 전문에 올리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야당이 제안한 거든요. 누가 제안한 거든 이거는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는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를 5.18 정신 모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자의 말로써 이 5.18에 지금 여당 전야제까지 참여하고, 전야제에 참여한 거는 지금 김무성 대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공을 들인 게 다 무가 됐어요. 무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거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정치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야당이 제안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야당하고는 반대로 가겠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거하고 말씀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대치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겠죠. 이 개헌을 하더라도 5.18 정신을 담더라도 일정한 절차,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수기. 근데 국민들은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반대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 이제 국회에서 좀 충분히 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호사법도 그렇고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정신을 강조하고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5.18 정신을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역사적인 함의를 담고 있으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정치적인 시도로 5.18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다면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의 에디터가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만나서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헌법에 담아낼지를 좀 서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았다고 얘기했던 이 정광훈 목사 5.18 그 특별법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 정광훈 목사하고 좀 결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결별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네. 계속 보냈죠. 네. 다만 국민들이 결별했느냐 안 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야 본인의 주장을 막 할 수 있는 뭐 발언의 자유가 네.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악순환이었던 게 이렇게 네. 단절하겠다 좀 거리를 두겠다고 하더라도 선거만 앞두면 또 전화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선거가, 네. 선거가 있으면 뭐 대선이든 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뭐 네. 선거만 앞두면은 도와달라 또 지지층 결집하면서 슬쩍 정광훈 같이 끼워 팔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 5.18이 항상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했냐면 보수 정당한테 특히 네. 극우하고의 손절의 바로미터예요. 5.18에 대해서 폄훼 발언하고 이거는 극우와 손잡고 우리는 가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였고 그렇죠. 예, 이거는 바로미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도까지 나오면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디에 주안점이 주어지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또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대로 심지어는 뭐 호남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것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네.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자. 공개해서 검증받아서 그런 이 오해와 또 이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 불씨를 없애버리자. 그런 것도 일견 우리가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5.18과 관련된 부분을 그 협의하는 파트너가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다.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런 건 네. 아니고 그거는 여당과 협의를 하고 또 야당과 소통해야 될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김남국 의원 코인 수사까지 시작이 됐고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황인데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계속해서 뭐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네. 미스터리입니다. 네. 이게 미스터리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의혹이라는 건데 의혹이죠, 의혹.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민 여론이 좀 검찰 수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네. 아니면 이걸 지나치게 뭐 기획 수사나 이런 쪽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텐데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의뢰를 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코인 의혹이 신속히 밝혀져야 된다가 10명 중 한 6명 정도 57.6%로 나타났고요.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다는 42.4%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비율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된 정도고 네.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쪽은 보수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중도 상당 부분이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게 40대 빼고는 대부분 지금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40대하고 뭐 그런 상황 같거든요. 호남 상황도 좀 그런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이 뉴시스 네. 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설문을 잘못 설계했다고 질문을 잘못 그렇습니까? 설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개인 투자 문제 없다와 검찰 수사 얘기를 붙여놨어요. 자 여기 질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개인 투자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다. 심각한 직업윤리,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직과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말한 거 전자로 물어봤으면은 이렇다면 훨씬 더 부정적 평가가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라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하. 우리가 지금 검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예. 있다. 우리만 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당하고 있고 뭐 다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여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물었으면 아마 3대7에서 2대8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이거는 개인 의견이니까요. 개인 의견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를 지켜봐야죠. 이게 실제 저는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될지 네. 무죄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뭐 좀 여론이 민주당한테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지금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제소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바로 이제 민주당도 국회 윤리위에서 제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시시각각 달라져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계속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이게 쫓아가기도 좀 벅찰 정도입니다. 데이터가 완전 계속 네.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 인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파장의 크기냐면은 뭐 국민의힘도 악재가 있어요. 윤리위의 결과가 상당히 좀 네. 엇박자가 났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뭐 태용호 지금 의원이나 말하면 최고위원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과 징계 관련된 근데 그 거죠. 부분이 묻혀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타격을 받는데 40대는 뭐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 인식에 따라서 호남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른 이유보다는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탈당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인데 왜 이걸 빨리 처리 안 하느냐. 일각에서는 뭐 경향신문의 보도였나요. 이 새신 총회에서 좀 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부분에서 물론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또 부담을 안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네. 여론조사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인 관련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15일, 16일에 조사를 한 건데요.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사퇴 여부를 아까 전에는 검찰 조사로 의원 물어봤잖아요. 사퇴 여부. 예. 예. 자,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57.9, 탈당으로 충분하다. 31.5, 잘 모르겠다. 10.6. 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가 57.9잖아요. 네. 아까 전에 검찰 수사 통해서 신속히 밝혀져야 된다. 57.6. 거의 똑같습니다. 같네요. 거의 예. 똑같아요. 예. 다만 탈당으로 충분하다가 31.5고 개인 투자 문제없다 42.4 잘 모르겠다가 좀 늘어난 네. 거예요. 예.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어서 검찰 수사는 너무하지만은 탈당으로는 만족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네요. 늘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당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당 이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더 높았다. 이 부분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의 사이다는 어디 갔느냐 네. 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 관련해서 이제 김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그러냐면 탈당을 제지하지 못했느냐.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의 관계라면은 진상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진상조사단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도된 바로는 뭐 김한규 의원 또 홍성국 의원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관련이든 또는 실무 전문성이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소영 대변인이 밝힌 바 내용인가요? 뭐 제출한 자료가 없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악화돼 있는데 더 또 악화 일로에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안 된다. 탈당하면 당신 두 번 다시 이제 당에 복당 못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 받아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범죄가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히 응해라. 또 구체적으로 응해라. 근데 그걸 왜 안 했느냐는 거죠. 아하, 그 이 여론이 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시찰단 일본이 또 검증이 아니다 설명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은 대단히 협조적이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된 게 좀 있나요? 후쿠시마 시찰단.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압도적입니다. 68.4%고요. 방류해도 된다는 25.7%로 나타났는데 방류해도 된다는 한 4명 중 한 1명 정도인데 이 조사 시점이 8일부터 10일이니까 7일 8일이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죠. 그때 예. 이제 가장 부각됐던 현안이 바로 이 후쿠시마 이 방류수 오염수 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뭐 국민들 대부분이 많은 수가 지금 방류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지수죠. 예. 이게 뭐 이제 과학자들마다 이견도 갈리고 네.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도쿄 그러니까 저기 그 일본 쪽 얘기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냐지 앞으로 28년 동안 방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는 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후쿠시마 2019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다 체크하고 다 해서 최대 후쿠시마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4km 4km. 원전 예, 예. 거기까지 가서 다 측정하고 다니고 거기에서 관계자들 인터뷰하고 기사를 13개를 썼어요. 제가 네. 이거를. 네. 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왜 문제냐면은 왜 거기다 두고 있는지 아세요? 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일로 인해서 녹아 내렸잖아요. 네. 핵 연료봉이 예. 왜 거기다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치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못 이게 치우니까. 못 치워서 그래요. 예. 이거를 일본에서도 그럼 이거를 좀 치워가지고 안전한데 다른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냈어요. 예.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방사선이 워낙 세가지고 예. 몇 분 만에 로봇이 작동을 안 합니다. 고장 로봇이 나버렸어요. 고장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면은 몇 분 만에 죽어요 그냥. 어. 그 근처에 가면은. 그래서 그냥 거기다 계속 두는 건데 예. 그게 지금 워낙 뜨거워서 지금 녹아 내려가지고 땅속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최근에 아하. 언론 보도로 따르면은 네.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했냐면은. 한 20m, 30m짜리 집게를 만들었어요. 네. 집게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집었다. 그러니까 데브리라는 잔해들이 네. 남아있고 예.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우리야 이거 들었어 드디어. 아, 들기만 했다더. 들기만 했어. 예. 이거 30m짜리 이런 예. 집게를 하나 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51년에 이거 폐쇄를 할 수가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방류하고 앞으로도 또 엄청 이게 15년 동안 쌓인 게 이 정도거든요. 2011년이니까 13년 동안 쌓인 게 14년. 이건데 네. 앞으로는 안 쌓입니까? 그럼 이게? 이거 또 쌓인 거를 또 계속 방류해야 돼요. 저는 이거 최소 50년에서 100년 동안 방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를 해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가장 그러면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 한 번 마시는 거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마시면은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미지수다. 우리 인류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정도의 오염수를 방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1리터. 잠깐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도 이렇게 이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인데 일본은 더군다나 시민단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죠. 예. 뭐 인구도 우리보다도 훨씬 많고 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자기네 땅덩어리 내니까 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의 야당도 있는데 더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일단은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네. 일부 야당이 있고요.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 반대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가뜩이나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데 네. 이거 방류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어디 누가 먹겠냐 이거.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다만은 일본의 어떤 뭐 특수성 같은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정부의 말을 신뢰를 하고 또 따르려는 뭐 이런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목소리가 덜 나오는 거지. 일본에서도 적극 반대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읽기로는 관련된 기사에서 IAEA는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IAEA가 뭔가 일본과 짝짝꿍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협의체니까 가장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체르노빌이 원전에 86년에 터지고 2005년, 2006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50여 명이 사망한 건 일치했는데 간접적으로 방사선을 쬐가지고 수만 명이 이를테면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가장 적게 보수적으로 측정한 데가 IAEA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5천 명 정도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토치 보고서라고 민간 과학자들이 본 거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거를 같은 과학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간접적으로 따라서 넓게 건강 관련된 쪽하고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다르게 거네요. 볼 수 있기 때문에 IAEA가 조금 일본 정부 측에 우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죄송한데 짧게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방송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은 취재를 하셨다니까.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이걸 여하튼 방류를 하지 말고 다 덮어버리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 계속 안고 있는 게 일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은 최선의 방법인 겁니까? 그러면? 자, 일본에서 5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이거를 해양 방류 그리고 이거를 수증기로 다 만들어 다 태워가지고 다 수증기로 띄워버리는 거 아니면 지층 매설. 근데 그 비용이 해양 방류가 예를 들면은 100원이 들면은 그러면은 태우는 거는 200원이 들고요. 지층에 묻어버리는 거는 10,000원 듭니다. 10,0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돈이 덜 드니까 그냥 이거 하겠다라 이게 가장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안 돼서 후쿠시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 부분 양국법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후폭풍이 좀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뭐 전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파장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계속 부담이 저는 뭐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국관리법도 있었고 가장 이제 크게 집권 여당이 지적받는 부분은 대안을 내놓을 거면 좀 더 선제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직역을 좀 우호적으로 이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이 균형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의사, 뭐 또 간호조무사 사이에 저는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파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까지 했거든요. 총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간호협회 10만여 명 의견 조사를 했는데 이게 행동 수위를 어떻게 갈지 뭐 단체 행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인 1정당 가입하기 등 단체 행동 64%는 간호사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저는 계속 이어지고 길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도 부담이 되죠. 그 3호, 4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예컨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도 이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떤 부담이 될까요?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5.18 정신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야당하고는 말 안 섞으려고 하겠구나. 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겠구나라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통령한테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른 걸로 이거를 만회하겠다라는 것 같고 그게 뭐 검찰 수사가 될지 뭐 다른 거 뭐 한일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참 개인적으로 갑갑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이잖아요. 갈등을 더 유발하는 거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호법을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해주면 내가 다시 하겠다 정도의 얘기까지 해줬으면 면은 그거에 대해서 야당 책임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되게 하니까 되게 좀 깝깝해요. 자, 짧게 이제 G7 참석을 합니다. 좀 지지율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주 큰 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제 관련해서 국민들은 가장 주목하는데 그래야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 외에 뭐 중도나 무당이나 MZ 세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선언 또 발표는 지금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하나 이제 저는
좀 신스틸러가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네. 한국인 위령비에 이제 가는 거 같이 가는 그것도 거. 상징적인 의미는 담고 있으니까 뭐 약간의 대통령 지지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데 아까 제가 짧게만 더 추가하면은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조금 관련 법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요. 방송법 같은 경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또 밀어붙이면은 방송법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우리도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 강경하게 밀어가는 그 태도도 좀 역작용도 있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김준일 에디터, 배종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